안녕하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는 정재무TV 진행자 정부선 재무설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는요, 행복한 부자 되기라는 주제로 그 책, 돈의 속성에 있는 책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만의 부자 되실 준비 되셨나요? 함께 부자 되어 봅시다. 부자의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융자 없는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인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인 경우에는요, 거의 대부분이 만약에 집을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1순위가 내 집 마련입니다. 지금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불안기의 또 다른 기회를 잡는 이야기, 그리고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착한 가격으로 떨어진 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 재무적인 상담을 기준으로 오늘 컨텐츠 준비했으니까요. 부동산 구입하는데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먼저 딱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영끌 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동산 가격이요, 유동성 확대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지 않으면 왠지 내 집 마련 못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영업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 사람들을 영끌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리해서 집을 구입하신 분들은 모든 투자의 원칙이 뭐죠? 싸게 사는 것을 잘 못하신 부분이 좀 있으십니다. 그때 당시에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다른 부동산을 사고, 그 구입한 부동산으로 담보로 또 다른 부동산을 구입한 일명 갭 투자를 하고 계신 분도 많죠.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규모라면 상관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요, 대출 한도가 적어지죠. 갑자기 대출을 빨리 갚아야 되는, 목돈을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면 애써 구입 부동산이 담보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때 유동성이 많이 오면 버블이라는 부분이 생겨요. 집을 딱 마련하는 것보다 올라간 부동산 가격이 이제 떨어져서 부동산 가치가 더 떨어진 거죠. 즉, 지금부터 내 집 마련하면 어떨까요? 부동산 경기, 그리고 집을 살 때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다? 대출이다. 특히나 대출 금리죠. 그럼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최근에 미국 연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 금리도 많이 올랐죠. 최근 미국에서는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간 금리 때문에 채권 비중이 높은 은행이 도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이 은행의 도산이 없었으면요, 아마 연준에서는 계속적으로 금리를 빅스텝으로 계속 올렸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은행의 연쇄적인 도산 우려를 막기 위해서라도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는 3월 23일 날 연준의 발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의 금리 인상보다요,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폭이 조금 적었습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이 힘든데 적었다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금리는요, 미국의 금리보다 항상 조금씩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금리가 몇 프로? 4.75%죠. 근데 우리나라 금리는 뭐죠? 3.5%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1.25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인출돼서 환율이 안 잡히고 지금 1,300원대 넘었죠?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예전처럼 금리를
높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변동금리로 된 부동산 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의 30%를 차지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대출이요, 전체 부동산 대출의 7, 8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금리가 상승되면요, 부동산 침체가 더욱 과속화될 것이고 가계의 부도가 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은 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금리를 올리려고 하니 가계 경제가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있자니 미국 금리랑 너무 차이 점점 벌어지니까 환율 제어가. 그래서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는 마냥 올릴 수도 없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럼 내 집 마련을 바로 하라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전 개인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프로젝트 3단계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 즉 나의 생활에 조건이 맞는 아파트나 주택을 물색하는 거예요. 찾아보시는 거예요. 몇 군데를 선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규모와 대출 상환액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집 마련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대출 요건과 그리고 가능 금액, 그리고 상환액을 확인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규모와 대출 상환액을 알아보는 방법은 제가 최근에 대출 관리하는 제 42화에 있어요. 링크 걸어 놓을게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별하는 아파트 시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요건이 딱 되면 대출 이율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특히 정부가 부동산 대출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파트를 담보로 구입하실 적에 대출 이자가요, 이자만 내는 방식과 그 다음에 원리금으로 내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대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리금 형태로 해 라고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변동금리가 많이 올랐죠. 올라감으로 인해서 점점 대출 상환액이 커졌어요.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조정될지 아무도 알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걸 그때그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매물이 나왔을 때 사는 방법인데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리하게 부동산을 투자해서요, 갑자기 내가 팔아야 돼. 혹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급하게 내가 빨리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와야 매매가 빨리 성립이 되니까요. 두 번째는요, 경비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에서 또 언급했듯이요, 갭 투자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 있잖아요.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하면 담보 부동산을 가지고 경매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해당 물건이요, 두 번이나 세 번 유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툭툭툭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영끌이나 갭 투자가 무엇이고, 그렇게 많은 부분으로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도 버블일 때가 있다. 이렇게 버블일 때 사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침체기에서 좀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 투자에도 시기가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해 드렸고요. 그리고 대출금리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대출금리를 마냥 올릴 수만은 없고,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제동이 잡혔으니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길게 잡았을 때 대출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조금 긍정적이다. 그렇죠?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집 마련의 기회. 세 단계로 말씀드렸죠? 하는 방법 하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부동산 투자를 싸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행복한 나만의 보금자리. 누군가의 가치가 아닌 내가 원하는 내 집 마련을 이번 기회에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주에는요, 자동차 보험을 알고 가입하자.
2 마련했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와 그리고 자동차 상해에 대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꼭 확인을 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행복함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세상 모두 행복해지는 그 순간까지 정재무TV는 계속됩니다. 빠이빠이.